ISA 계좌에 KODX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 넣으면 진짜 손해일까? 요즘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제 계좌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진짜 헷갈리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KODX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 ETF를 ISA 계좌에 넣었다가 이게 절세가 아닌데? 하는 걸 깨달은 사건이었어요. 저처럼 ISA 계좌에 넣으면 무조건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커버드콜 ETF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ISA 계좌에서 커버드콜 ETF를 투자할 때 진짜로 세금이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해요. ISA 계좌 진짜 절세의 왕일까? 저는 처음 ISA 계좌를 만들 때 정말 설렜어요. 와, 이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마법의 통장 아냐? 이런 느낌이었죠. 비과세 한도 200만원, 초과분도 세율 9.9%라니. 그동안 주식하면서 내던 15.4% 배당 소득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ETF를 ISA에 담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더라고요. ISA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위주 상품에 유리한 구조예요. 근데 KODX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 같은 상품은 구조가 좀 복잡해요. 이건 단순히 배당금만 받는 게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옵션 수익은 비과세라던데? 진짜일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들었어요.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라서 커버드콜 ETF는 세금 거의 안 낸다. 맞아요. 일반 계좌에서는 그게 맞아요. 국내 상장 ETF의 옵션 매도 수익은 비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반 계좌에 있을 때는 분배금 받으면서 세금 거의 안 나가네? 하고 좋아했죠. 근데 문제는 ISA 계좌에 옮겼을 때예요. ISA에서는 그 옵션 수익까지도 전부 배당소득으로 처리돼요. 즉 원래 비과세였던 수익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ISA에 넣으면 세금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붙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걸 알게 됐을 때 솔직히 좀 멍했어요. 나는 세금 줄이려고 옮겼는데 오히려 더 내는 구조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직접 경험한 ISA의 함정. 제가 KODX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을 ISA 계좌에 담았을 때였어요. 분배금이 나왔는데 원천 징수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 싶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배당소득으로 전부 잡히더라고요. 옵션 프리미엄 수익까지도 배당으로 간주돼서 세금이 나간 거였어요. 이때 진짜 느꼈어요. ISA 계좌가 무조건 절세의 왕은 아니라는 걸요. 특히 커버드콜 ETF처럼 수익 구조가 복합적인 상품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 후로는 커뮤니티나 다른 투자자들 경험담을 많이 찾아봤어요. 역시나 ISA에서 커버드콜 ETF 담았다가 손해봤다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니라 세법상 그렇게 적용되는 구조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ISA 계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심으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데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내부적으로 옵션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도 결국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요. 즉 세법상 전부 한 묶음으로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왜 ISA보다 일반 계좌가 나을까? 정리하자면 KODX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을 ISA에 넣으면 원래 비과세였던 옵션 프리미엄까지 과세 대상에 들어가고 비과세 한도 200만원 혹은 400만원을 초과하면 9.9% 세금이 붙어요. 반면 일반 계좌에서는 옵션 수익은 비과세, 배당 부분만 15.4% 원천 징수. 즉 ISA의 9.9%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서 총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커버드콜 ETF는 일반 계좌에만 두고 있어요. ISA에는 채권형 ETF나 배당 위주 ETF를 넣었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오해가 진짜 많아요. 첫째, ISA면 무조건 비과세. 아니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고 그 초과분은 과세돼요. 둘째, 옵션 수익은 비과세니까 괜찮다. ISA 안에서는 옵션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통합돼요. 셋째, 커버드콜 ETF는 안정적이라 세금도 적다. 안정성은 있지만 세금 구조는 복잡해서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결국 ISA 계좌의 절세 효과는 상품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걸 모르면 절세하려고 옮겼는데 손해봤다는 일이 생겨요. 저처럼요. 앞으로 커버드콜 ETF 어떻게 해야 할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KODX200 타겟 클리커버드 콜 같은 커버드콜 ETF는 일반 계좌 보유가 낫다. ISA에는 단순한 구조, 예를 들어 채권형 ETF나 배당주 중심 ETF가 유리하다. ISA는 원래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절세하려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파생 수익이 섞여 있어서 그 장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해요.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제는 ISA에는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만 넣고 커버드콜 ETF는 일반 계좌로 관리하고 있어요.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ISA에 커버드콜 ETF 담아두신 분 계신가요? 한번 분배금 내역을 자세히 보세요. 분배금이 배당 소득으로 전부 잡히고 있다면 옵션 수익까지 과세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세하려고 옮겼는데 오히려 손해라니. 저도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세금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게 됐으니 다행이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